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서 나눠볼 주제는 엔비디아의 GTC 2025 관련입니다. 본격적으로 GTC 2025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썸네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비전 대응 관련해서 체크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얘기는 항상 텔레그램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 종목들도 좀 대응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 많이들 보셨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장중에 변동성이 강하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중에 체크 드리는 텔레그램 통해서 축하드릴 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로보티즈 관련해서 수익이 좀 한 10% 정도 무난하게 나와 주었는데 잡으신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과 좋은 대응 되셨기를 바란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채널은 유튜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 그대로 엔비디아 GTC 2025 개막 관전 포인트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는 AI. 여기 AI 중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블랙열 후속. 네. 블랙웰 후속품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나와준다면 좋을 뭐 루빈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나와준다라면 좋겠지만 추정컨대 루빈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 아직도 블랙웰의 이런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보완했는지 후속작에 대한 좀 얘기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플러스 이건 너무 많이 알려졌죠. 양자 관련해서. 네, 이번 20일에 양자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양자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양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좀 알려진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테마주로 하여금은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IonQ의 세배수 레버리지 상품을 상실 상장 폐지로 이끌 만큼 젠슨왕의 발언이 좀 강력했던 강하게 좀 작용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조가 CES 2025에서 GTC 2025로 넘어오면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양자 관련해서도 시세성이 매우 크게 나와줄 수가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양자 관련해서도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 개인적으로는 이 로봇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을. 왜 로봇을 좀 크게 보느냐라고 한다면 지난해 하반기죠. 12월. 24년도입니다. 24년도 12월에 제센토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용 로봇 소형 컴퓨터 요거를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센토르 관련해서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이 아니 오늘이 아니라고 한다면 발표하기에 좀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한 5월 정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5월에 심포지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5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후 실적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서는 가이던스라던가 블랙웰, 루멘 이런 GPU 칩 관련해서 좀 얘기가 반복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제슨토르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GTC 2025가 그나마 좀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플러스 테크 관련해서 그리고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칩 관련해서도 결국 AI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로봇과 AI 반도체 칩 이런 순환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번 GTC 2025 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보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비전 중요성이 좀 강조될 수 있죠. 아무래도 HBM 측면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테크주들, 로봇 관련주들의 반응이 나올 때도 항상 자리를 좀 잘 만들어줬던 같은 테크주 기반 어쨌든 로봇이 많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반도체 칩 좀 좋은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로봇도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비전이 이번 GTC 2025에 굳이 수혜를 받으라고 한다면 또 못 받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좀 점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비전을 요 구간에서부터 체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모두 수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모두 수익이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체크를 드리는 거는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접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좀 체크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심플하게 이제부터는 대응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좀 체크를 드렸던 거, 요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드렸죠. 여기서 CPI 얘기를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 CPI라던가 이런 게 좀 호조를 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지지로 밟고 갭을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명확하게 체크를 안 했는데 이 종가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54,400원 구간을 지지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스권 대응 측면에서 좀 시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후에 일단 시세가 충분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때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단 며칠 전에 제 영상과 텔레그램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안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어찌되었든 일단 캔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캔들 형성 구간 자체가 몸통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돌파로 나오는 캔들보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 통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단기 정체된 횡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평선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찌 되었든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오든 아니면 이 구간을 메우러 가는 그림이 나오든 단기 급등보다는 일단은 조정의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캔들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받으라고 지금 종목을 체크 드리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제가 앞서서 GTC 2025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테크주들의 좀 방향성이 짙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체크를 드렸죠. 그런데 GTC 2025 테크주, 그런데 이번 주 일정이 또 걸리는 게 있죠. FOMC와 파월의 발언. 이 해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차후에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텔레그램에서 정리를 드릴 건데, 테크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해당 일정들이 하지만 GTC 2025가 이 흐름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서 시장을 봐도 좋다라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몸통을 지금 완벽하게 채우지 않더라도 왜 시세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관점에서, 박스 관점에서 기술적 흐름이 좀 재료에 반응하는 그런 예민도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패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계심은 있을 수 있지만 음봉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이평선 추세를 좁히기 이전, 앞선 고점 구간을 지지로 체크하기 이전 조금 더 한 차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은 일단 이 54,400원 요 구간까지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55,000원 윗구간 요 구간까지로 일단 박스를 좀 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 내에서는 모두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박스를 이탈하게 된다 그럼 이평선 밑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FOMC 결과값이 혹여나 부정적으로 좀 나온다라던가 이후 파월 발언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이 구간을 깨면서 밑에 하방 조정폭이 테크주 전반적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후 대응을 고려하시더라도 5일선 구간 인근 이 박스 내에서 대응을 하시는 측면에서 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매수를 가져가시든 하방 대응을 가져가시든 웬만하면 이 박스 내에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박스 내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62,500원 이 구간을 목표가로 좀 잡으셔야 되겠죠. 물론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목표가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너무 적은데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박스 내에서 매수를 하시던 물타기를 하시던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구간을 여기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이제 GTC 2025에서의 하나비전 대응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비전 좋은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체크해 들어서 여기까지 급등을 먹었는데 좋은 종목인데 이제는 슬슬 조금 어느 정도 음, 준비를 하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좀 급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흐름이라던가 뭐 미국 내의 이런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공매도가 또 돌아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주 측면은 일단은 한번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3월 말이면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이런 실질적인 실적이 막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면서 주가가 반응한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슬슬 좀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는 하나비전 한 번 더 점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